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영자 조쌤 조대영입니다. 오늘은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중국어 언어통 15차 시 3장 사과, 감사, 축하편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우선 주요 표현을 볼까요? 谢谢 감사합니다. 谢谢不用谢不谢아닙니다. 不用谢不谢이어서 표현 늘리기 11문장을 읽고 해석해보고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 문장씩 분석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非常感谢 대단히 감사합니다. 非常感谢不客气별 말씀을요. 不客气有衷心的感谢您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식게요. 예. 有衷心的感谢您感谢你多方帮忙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感谢你多方帮忙多谢 대단히 감사합니다. 多谢我不知道怎么感谢才好 어떻게 감사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我不知道怎么感谢才好应该谢谢你 마땅히 당신에게 감사해야죠. 应该谢谢你谢谢你的款待 당신의 환대에 감사합니다. 谢谢你的款待不客气这是我应该做的 원료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不客气这是我应该做的我真不知如何感激你 제가 당신에게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我真不知如何感激你这好说这是我分内的事不用客气별 말씀을 원래 제가 맡은 일이니 염려 마세요. 这好说这是我分内的事不用客气 자, 이제 천천히 한 문장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요 표현을 보죠. 첫 번째로 谢谢인데요. 영어로 비교해서 보자면은 谢谢를 thanks 정도로 본다면은 多谢는 thanks a lot 谢谢你 또는 谢谢您 谢谢你는 thank you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장은 不用谢나 不谢나 고맙다는 말에 대해 가지고 별것 아니라는 의미로 고마울 거 없어요. 아니에요. 뭐 이런 뜻이죠. 부용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비슷한 의미로 不必 用不着 뻥은 주로 북경에서 많이 쓰는 방언인데요. 부용의 결합음이죠. 뭐 이런 말들도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부용과 비교하면은 부비가 어감이 좀 센 면도 있고요. 우스갯소리로 뻥도 비슷한 뜻이라고 하면은 그런 글자가 정말 있냐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뻥이라는 글자는 속된 말로 뻥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있는 글자라는 말을 수업 시간에 또 뭐 졸음을 쫓기 위해 가지고 말장난으로 종종 하곤 합니다. 자, 다음 표현 늘리기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문장 非常感谢 대단히 감사합니다인데요. 非常은 매우라는 의미의 정도부사죠. 한자를 보면은 정상할 때 상자, 정상적인 수준을
유연 없는 안일피자가 있으니까 매우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좋겠죠. 비슷한 의미로 很, 太, 十分을 쓸 수 있죠. 很感谢, 太感谢了. 타이자 뒤에는 습관적으로 종종 어기조사 러자가 따라오죠. 十分感谢. 여기서 十分은 시간을 가리켜서 10분 동안 감사한다. 의미는 물론 아니고요. 우리가 그의 처지를 10분 이해한다 라는 말을 할 때 10분은 충분히 매우의 뜻이죠. 그 10분을 의미합니다. 다음 문장 不客气, 별말씀을요인데요.客气는 우리말과 의미가 다른 소위 한중 이의어에 해당합니다. 우리말 한자로 객기, 한자음으로 읽으면 쓸데없는 만용을 의미하는데, 근데 중국어로客气는, 객기는 사양한다는 의미니까 다르죠. 하지만 곰곰이 한자를 따져보면 비슷한 감도 있습니다. 커는 손님을 의미하는 한자죠. 가령 방문객 할 때 쓰는 그 객이니까요. 기는, 치는 기운할 때 기자. 그러니까 구어적인 표현으로 손님 티를 낸다고 말할 수 있죠. 손님 티를 내려면 멋대로 행동하면 안 되고 점잔을 빼고 사양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不用客气, 사양할 필요 없어요. 손님 티 낼 필요 없어요의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거죠. 다음 문장입니다. 有衷心的感谢您. 당신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문장에서 요는 사실 없어도 무방합니다. 요는 다양한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我衷心的感谢您 해도 되고 본인 我하고 상대방 닌 중 어느 한 부분 혹은 모두 생략해도 의미는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我衷心的感谢 혹은 衷心的感谢 해도 의미는 다 통하죠. 衷心的에서 더자는 영어의 ly처럼 뭐뭐하게 뭐뭐하게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快 하면은 빠르다라는 형용사의 의미이지만快다 하면은 빨리라는 부사적인 의미로 볼 수 있겠죠. 衷心은 마음 가득이라는 의미의 한자로 그 한자를 읽으면은 마음 속 할 때 충자, 마음 심자 써가지고 충심으로 하면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마음이라는 의미죠. 다음 문장 感谢你多方帮忙.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장에서 간시의 목적어가 뭐죠? 뭐를 감사한다는 거죠? 누구한테? 我多方帮忙, 니 多方帮忙, 당신이 다방면으로 도와준 거에 대해 감사한다는 얘기죠. 多方은 多方面, 다방면으로 바꿨어도 마찬가지 의미고요. 그리고 帮忙은 돕다는 의미고 의미의 동사로도 쓰이고 도움이라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帮忙은 앞뒤 글자를 나눠보면은 빵, 돕다, 망, 바쁜 것. 결국 바쁜 것을 돕는다라는 동사 목적어 구조, 즉 앞에서 배운 동빈구, 이합사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합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는 원칙에 근거해서 그를 돕는다고 할 때 빵망을 사용해서 장문할 때는 빵망타라고 하면 안 되고 빵타더망 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주 소리내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장 多谢 대단히 감사합니다인데요. 앞에 주요 표현에서도 이미 알려드렸지만 영어로 비교해서 보자면은 시시를 thanks 정도로 본다면은 多谢는 thanks a lot, 시시니는 thank you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다음 문장 我不知道怎么感谢才好.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고요. 이 문장에서 不知道는 앞서 배운 바 있는 知道의 동의어 小的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어떻게 해요? 我不晓得怎么感谢才好. 그리고 점머의 비슷한 뜻으로는 怎样으로 바꿔서 써도 됩니다. 차이는 비로소의 의미 이외에 다양한 뜻이 있죠. 앞서 배운 겨우라는 의미 이외에도 뭐뭇 이야말로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뭐뭇 하는 것이야말로로 좋은 것인지 뭐뭐 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것인지 모르겠다는 의미로 봐도 되겠죠. 예. 내가 멍청이라고 너야말로 바보다. 이런 문장을 중국어로 장문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你以为我是傻瓜你才是笨蛋. 여기서 이외에는 뭐뭐라 여기다. 보통 잘못된 것을 잘못 알고 있을 때 알고 보니까 아닌 경우 뭐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했을 때죠. 그때 쓰는데 뭐 넌 잘못 알고 있다는 의미겠죠. 여기서 차이가 주어를 강조하는 뭐뭐 이야말로의 의미로 쓰였죠. 你才是笨蛋 너야말로 바보다. 傻瓜는 멍청이, 笨蛋은 바보로 둘 다 비슷한 의미인데 傻瓜가 사과하고 발음이 비슷하고 笨蛋이 번데기가 연상돼 가지고 멍청한 사람은 사과와 번데기를 좋아한다 라고 기억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억에 도움이 되라고 웃자고 한 얘기니까 사과나 번데기를 생산하시거나 판매하시는 분들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장 맨 마지막에 차이는 그 차이가 맞다는 의미인데 차이하오 할 때 그때는 뚜이를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하오 해도 되고 차이 뚜이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예. 뭐뭐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이나 뭐뭐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은 결국 비슷한 거니까요. 네. 다음 문장입니다. 인가이 시에시니 마땅히 당신에게 감사해야죠. 이 문장에서 인가이는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까이 한 글자만 써도 비슷한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인가이는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의미 이외에 뭐뭐 이미 틀림없다는 확신에 가까운 추측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분명히 귀가했을 거야 라고 말할 때 타 인가이 회의자러봐 라고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러는 완료, 바자는 추측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그 다음 문장 시에시에 니더 관달 당신의 환대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관따이는 환대한다는 의미죠. 관 자체가 정성스럽다, 대접한다는 의미가 있죠. 접대를 한자로 지에따이로 쓰는데 중국에서도 같은 의미로 씁니다. 중국에서도요. 우리말로는 앞뒤 순서를 바꿔서 접대를 대접이라고 해도 마찬가지 의미죠. 그런데 이 관이라는 글자가 돈, 금액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몇 개만 알아볼까요? 회관, 주행관, 파관, 보관이 그것인데요. 회의는 보낸다, 송금하다의 의미가 있어가지고 회관은 송금하다 또는 송금이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주에는 우리나라로 한자로 의연금 할 때 연자로 기부한다는 의미가 있죠. 영어의 give 하고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기부금은 give 금이야, 준 돈이야 라고 말장난을 한 기억도 있네요. 어쨌든 주행관은 기부하다 또는 기부금이라는 뜻이고요. 관은 한자음으로 벌입니다. 벌. 파는 관이 아니고 파는 한자음으로 벌입니다. 죄와 벌할 때 그 벌이요. 제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가 산 밑에 있어가지고 가끔 벌이 교실로 날아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졸거나 자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수업 시간에 자는 건 죄야. 그러니까 벌이 들어왔지. 죄와 벌. 그래도 계속 졸고 있으면 다가가가지고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라고요. 어쨌든 파관은 벌금 혹은 벌금을 내다, 부과하다에 다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뽀관 할 때 뽀는 분배하다, 떼어주다의 의미가 있어가지고 뽀관은 돈을 지출하다 혹은 분배 금액, 지출 금액 등의 의미로 쓰입니다. 다음 문장, 不客气,这是我应该做的. 뭘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应该做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의미로 应该做的事의 줄임말로 보면 되죠. 한자로 일사자, 시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 업무라는 명사니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가이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까이로 바꿔 써도 한 글자만 써도 무방하다고 했는데 까이는 단독으로 쓰일 때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 이외에도 감탄문에 쓰여가지고 얼마나 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那该多好啊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뭐뭐의 차례다, 뭐뭐 할 시간이 되다 이 의미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该你了, 该你了 이제 네 차례야. 영어로 뭐 on your turn, it's on your turn 뭐 그런 말 의미죠. 다음 문장 我真不知如何感激你 제가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얘는 오늘 배운 문장 중간쯤에 있는 배운 我不知道怎么感谢才好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문장인데요. 그 문장과 비교하면은 怎么 대신에 如何로 感谢 대신에 感지로 어휘를 바꾼 것이 눈에 띄죠. 感지는 우리 한자음으로 읽으면 감격이라고 읽죠. 중국에서는 감격하다라는 의미도 쓸 수 있지만 감사하다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간지의 발음이 간지기 때문에 그 발음을 두고 새로운 어휘를 가르쳐주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가 시체말로 간지난다라는 말을 하는데 중국어로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걔는 정말 간지나 멋져, 태가 달라, 끝내줘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말장난으로 그는 정말 양배추, 그는 정말 캐비지, 캐비지가 양배추죠.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젊은이들 속어로 캐비야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한 그는 정말 모자였어, 캡이었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좀 썰렁했나요? 어쨌든 이런 표현을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他很帅, 他真棒, 他真酷, 他真牛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他很帅 여기서 帅는 멋지다, 스마트하다의 의미인데 선생님을 가리키는 老师의 师자하고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 他真棒 그는 찐빵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真은 정도부사로 很처럼 매우, 정말, 진짜 그런 뜻이고요. 빵은 명사로 막대기를 뜻합니다. 곤봉이라고 아시죠? 그 봉자예요. 그래서 야구를 빵치오라고 하죠. 그런데 빵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는 훌륭하다, 대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음역어죠. 포르투갈에서 엄지를 세우면서 따봉, 따봉 한다고 그러죠. 그야말로 엄지척이라는 의미의 음역어라고 하죠. 과거에 따봉 주스라는 게 있었는데 선전할 때 품질 좋은 오렌지를 발견했을 때 따봉이라고 한다고 하는 말을 들은 기억도 있네요. 그 다음 타쩐쿠에서도 쿠도 영어에 쿨에서 왔다고 하죠. 그는 정말 쿨하다, 이런 표현 쓰죠. 마지막으로 타쩐니오 라는 의미도 비슷한데요. 우가 소우자, 니와 소라는 뜻이고요. 그는 정말 소다 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명사로는 소를 의미하지만 형용사로 대단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真肉는 무슨 뜻일까요? 로우는 고기 육자, 고기라는 뜻이니까 그는 정말 고기다 라고 번역할까요? 아니죠. 로우도 고기라는 명사 이외에 형용사로 굼뜨다, 행동 속도가 느리다, 좀 모자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타真肉는 그는 정말 행동 속도가 느리고 답답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죠. 참고로 牛肉는 글자 그대로 소고기가 되겠죠. 중국어에서 로자만 쓰면 보통 돼지고기를, 소고기를 가리킬 때는 일반적으로 우육, 牛肉를 쓴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간지난다는 말을 가지고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正好说这是我分内的事不用客气. 별 말씀을 원래 제가 맡은 일이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 염려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뜻이죠. 不用客气. 사양하지 마세요. 여기서 正好说와 分内的事 이 두 표현이 눈에 띄네요. 正好说는 관용적으로 별 말씀을요, 별것 아니라는 의미로, 비슷한 의미로 没什么没事儿. 실제 발음은 표기가 좀 다르죠. 哪里哪里哪儿啊哪儿的话 바꿔 써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分内的事인데요. 원래 分자는 동사로 나누다, 구분하다의 의미가 있죠. 분자니까. 이때는 사성이 아니라 일성입니다. 하지만 명사로 사성으로 쓰면은 성분, 본분 등을 의미할 때는 사성으로 씁니다. 分内또 한 단어로 맡은 바 임무, 본분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分内的事는 맡은 바 임무, 해야 할 일,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不用客气는 앞서 배웠듯이 배운 바와 같이 不用 대신에 不必 不要 不用 대신에 不必 不要 여기서는 不要는 비의 뜻으로 뭐뭐 할 필요 없다가 아니라 뭐뭐 하지 마시오니까 이건 아니고요. 不用 바와 같이 不用을 바꿔 써도 되고 不必로 바꿔 써도 되죠. 不要 하면은 뭐뭐 하지 마시오 금지의 뜻이니까 이거로 바꾸면 안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의 복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처음 시작부터 설명 전까지만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저 운영자 조재현이었고요.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동의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